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진짜 덥습니다. 네, 제가 운동을 좀 전에 하고 와서 막 땀샘이 다 열려가지고 여기가 다 젖을 정도로 잠깐 운전하고 집에 왔는데 엄청 땀이 많이 났어요. 그럴 정도로 되게 더운 날씨입니다. 네, 와, 진짜 제 생각인데요. 제가 아프리카, 뭐 동남아 더운 데란 더운데, 뭐 적도지방이란 적도지방은 되게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도 진짜 제 체감인진 몰라도 대한민국의 여름이 전 세계에서 제일 더운 것 같아요. 물론 이 온도가 제일 높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. 온도가 더 높은 데는 당연히 있지만 그거보다 체감적으로 뭐 이런 습도나 혹은 어떤 생활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그런 체감적인 더위가 진짜 대한민국이 진짜 제일 더운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서 이 여름을 나신다는 거, 전 세계 어디 더운 곳에 있어도 충분히 다 나실 수 있다는 그런 얘기니까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도 자부심이 좀 있거든요. 저는 내가 이런 대한민국 여름을 40년 보냈다. 진짜 자부심이 있습니다. 그리고요, 땀이 이렇게 나면요 막 상쾌해요. 막 이렇게 막 땀 뻘뻘 흘리고 딱 시원한 데 있거나 아니면 샤워를 딱 하면은 개운하지 않나요? 네, 상쾌합니다. 근데 그래도 옷은 너무 많이 젖었으니까 옷은 좀 갈아입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잠시만요. 해봅시다. 시원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. 이거 좋네요. 네, 시원한 옷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. 네, 시원한 옷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. 괜찮나요?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막 땀을 흘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상쾌하다, 기분 좋다 이러는데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, 그 20년 전이라고 하니까 되게 오래전인 것 같은데 제가 나이가 40이니까 20년 전이면 20살입니다. 네.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40살이 된 기념으로 셀프로 인터뷰를 찍는 셀프 인터뷰 프로젝트 Q40입니다. 40살에 40개의 질문을 하는 프로젝트죠. 이 질문이 25번째니까 이 전으로 24개의 또 재밌는 그런 질문들, 영상들이 있으니까요. 한 번씩 또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어서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. 저는 진짜 20살 전까지만 해도 여름을 진짜 싫어했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, 제일 싫어하는 계절은 여름, 그 중에서도 장마. 너무너무 싫었어요. 왜 싫었냐면 일단은 제가 더위에 취약했어요. 더우면은 막 몸에 막 그런 어떤 힘이 없고 막 땀 흐르는 것도 너무 싫고 끈적거리는 건 더 싫고,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아토피가 있었는데 여름에 이제 덥기만 하면 이 팔꿈치 앞쪽, 여기 팔 접히는 부분 있죠? 이 양쪽 부분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. 그래서 거기를 벅벅 긁었어요, 여름만 되면. 근데 이게 간지러움이 안 참아지니까 벅벅 긁고, 또 여기 피부가 얇으니까 또 상처나고 피나고, 피가 난 상태에서 또 긁고 이러니까 고름이 막 생기고, 진짜 답이 없었어요.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지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엄마는 아주 얇은 수건 있잖아요. 거기다 물을 적셔서 한번 꾹 짠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 놓으셨어요. 한두 시간 지나면은 어는데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얼거든요. 그럼 이거를 이렇게 꾸깃꾸깃 해가지고 좀 푼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딱 올려놓고 있으면 그게 시원해지면서 한 30분 정도는 괜찮았습니다. 네. 그게 예전에는 지금처럼 막 에어컨도 많지 않고 집에 막 선풍기가 몇 대씩 있지도 않았어요. 저희 집은 딱 그 뭐 신일 선풍기, 파란색 선풍기 아시죠? 그 네모난 버튼이 있는 거, 옛날 거. 그거를 벌써 막 15년 막 이렇게 썼던 그 선풍기가 있었는데, 거기에 이제 망 씌워가지고 그 선풍기 하나에 이제 의지해가지고 쓰는 겁니다. 그래서 낮에 더울 때는 그거 막 맞으면서 이런 거 하고 있고 막 그랬어요.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거 아시죠? 그나마도 그건 낮에만 할 수 있는 거. 밤에는 하면 안 돼요. 밤에는 선풍기 틀면 안 돼요. 왜냐면 밤에 선풍기를 틀고 자면 질식사한다, 이런 얘기가 한간에 완전 퍼져 있었고 누구나가 아는 상식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밤에는 절대 틀지 않고 잤기 때문에 더 더웠어요. 집도 좁고 또 막 저희 집이 동양이었는데 아침부터 해가 막 그렇게 내리쬐고 막 이랬어서 진짜 더웠습니다. 그래서 여름이 진짜 싫었어요. 끈적거리면 또 샤워해야 되고, 샤워하고 나면 조금은 괜찮은데 또 더워지고, 뭐만 하면 땀나고. 제가 땀나는 거 그렇게 싫어했거든요.
막 운동하는 것도 그렇게 싫어하고. 그러니까 여름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저한테는. 그래서 여름 진짜 싫어했는데 언제 그게 바뀌었냐면요. 처음엔 되게 단순한 계기였어요. 여름이 좋아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우연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됐어요. 20살 때 그냥 운동을 하게 됐어요. 제가 운동을 진짜 싫어했는데 헬스장을 갔거든요. 근데 헬스장은 너무 쾌적한 거예요. 막 이만한 선풍기가 막 두세 대씩 있었어요. 그래서 더우면 그 앞에서 막 바람을 쐬면 너무 시원하고, 그리고 일단 헬스라는 운동이 누가 막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만큼 해야 된다 1시간 동안 막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.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고 설렁설렁 해도 되고 열심히 해도 되고 뭐 내가 뭘 하든 누가 신경도 안 쓰고 그 자유로움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운동의 신세계를 봤어요 거기서.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구 저 기구 그냥 찍적대다가 런닝머신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이 답이 없더라고요. 특히나 저희 헬스장 그 당시 진짜 최신식 런닝머신이었는데 TV가 일체형인 거예요. 와우. 2시간 내내 영화를 보면서 뛰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. 왜냐면 그게 막 20대 30대씩 있었거든요. 그리고 제가 운동 가는 시간은 사람이 없는 시간, 새벽 시간이거나 와우 그래 바람이 부네요. 새벽 시간이거나 아니면 출근 시간 조금 다음 뭐 한 8시에서 9시 사이, 요 사이에 가면은 아주머니들이 이제 에어로빅 하러 오시거나 댄스 하러 오시지 헬스 기구 쪽에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. 그럼 텅텅 빈 헬스장에서 2시간 동안 뛰면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TV 보는 거예요. 그러면서 땀이 쭉 흐르는데 그 러너스 하이라고 아세요? 러너스 하이라는 그 지점이 있어요. 막 뛰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숨도 안 차고 힘들지도 않고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순간이 있거든요. 제가 그걸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진짜. 그러다 보니까 뛰고 땀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지경이 됐냐면 이 헬스장 이 회원복이 있잖아요. 회색이잖아요 보통. 땀이 이렇게 점점점 흘러내려요. 제가 가슴에 땀이 많이 나요. 딴 데는 땀이 별로 안 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젖어 들어가죠. 또 이제 배 밑에는 이 바지가 있으니까 여기가 또 땀이 많이 나거든요. 이렇게 딱 젖어 들어가요 서로. 근데 이게 만날 때쯤이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런닝머신을 뛰면 그렇게 만나거든요. 이제 등판이랑 이런 데 이미 다 젖어 있죠. 딱 만나는 때까지 막 뛰고 그랬어요. 그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 헬스장에는 특이하게도 찜질방이 2개가 있었어요. 뜨거운데 조금 뜨거운데. 그럼 아주머니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수다도 떠시고 잠도 주무시고 막 하는데 저는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마무리 스트레칭 같은 걸 했죠. 그럼 땀이 막 쭉쭉 나요. 저도 누워가지고 땀 빼기도 하고. 그러니까 이게 땀 흘리고 나서 탁 샤워장 들어가가지고 찬물로 쫙 씻고 뜨거운 물로 쫙 씻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. 그러니까 그걸 한번 맛보기 시작하니까 이 땀 흘리는 거에 대한 쾌감, 땀 흘린 자만이 아는 그 성취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운동할 때는 그렇게 땀이 나는 게 좋은데 그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. 여름이 돼서 막 찌는 듯한 더위, 그 더위에도 막 땀이 흐르면 그런 일종의 성취감 같은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.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막 땀 흐르는 게 옷 젖고 끈적거려지고 싫다 이런 게 아니고, 물론 그런 건 있는데도 어떤 기분 좋다, 땀 흐르니까 시원해지는 것 같아, 이런 기분이 더 드는 거죠. 그게 제가 이제 몸이 변하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기도 하고, 경험을 해보니까 또 그 경험에 의한 어떤 감정이 좀 변하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제가 땀 흘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 혹은 뭐 불쾌함이 좀 없어졌어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회사에 들어갔고, 그 회사 특성상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자주 출장을 갔어야 돼서, 아프리카 또 얼마나 덥습니까?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해가 뜨거워요. 물론 거기는 건조하고 또 이러니까 나무 그늘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. 한국의 더위랑은 조금 달라요. 그러나 아무래도 적도니까 해가 이렇게 직각으로 때리잖아요 거기는. 그러니까 해의 세기가 진짜 세요. 잠깐만 서 있어도 살이 타고 이게 따갑다라는 게 딱 느껴져요. 뜨겁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.
근데도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더위나 땀 흘리는 것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쾌함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오히려 좋아. 오히려 나이스. 나의 어떤 그 더위의 강도, 나의 더위의 역치를 한번 테스트해 보자.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카메라 딱 들고 촬영할 때도 일부러 팔 여기까지 걷고, 막 우통을 벗을 수는 없으니까 팔 여기까지 걷고 최대한 태울 수 있는 데까지 다 태우고, 목 뒤에도 다른 분들은 막 모자 쓰고 막 여기다 수건 막 하고 쿨토시 막 하는데 나는 그냥 반팔 이런 거 많이 입고 갔어요. 그냥 여기 막 새까맣게 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게 출장 갔다 오면 진짜 얼굴 새까맣게 되고 막 여기 수염 막 까맣게 나고 막 이래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게 그래서 우와 내가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여름이 안 싫어졌습니다. 이제 여름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 하면 생각나는 건 군대예요. 여러분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랄까 저는 이제 7월 군번이거든요. 제가 이제 훈련소 들어갔을 때는 장마 막바지였어요. 지금도 장마 이제 시작인데 장마 막바지여서 비가 내리고 또 개고 내리고 개고 개면 또 덥고 비 내릴 때는 막 꿉꿉하고. 근데 이미 저는 그때 이제 땀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게 너무 오히려 좋은 거예요. 비 오면 시원해. 오히려 좋아. 더워? 그럼 땀 흘릴 수 있어. 더 좋아. 막 애들은 막 아우 막 이거 판초의 썩은 거 막 썩초이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막 냄새나고 막 이런 판초의 말리지도 못하고 맨날 여기다가 안장이라 그러나요? 여기 엑스반도에다가 막 차고 다니고 이랬어야 돼서 막 싫어했는데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. 뭐 재밌잖아요. 저는 군대 생활 진짜 재밌었거든요. 막 얼차려 준다고 막 팔굽혀펴기 하는데 나 운동 못했는데 오늘 운동할 수 있다. 팔굽혀펴기 막 10회 실시 10회? 100회는 해야지 이러면서 막 하고 구보한다? 달리기 할 수 있어. 좋아. 하고 그러니까 자대 배치 받았을 때는 이미 8월이어가지고 이제 땡볕이었는데 근데 그때 뭐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. 잡초 제거해야 되죠. 비 오면은 또 이제 평탄화 작업해야 되죠. 또 조금 있으면 진지공사 해야 되죠. 밖에 나가서 작업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해는 쬐지. 그럼 이제 아침에 잠깐 점호하고 밥 먹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작업인데 일단은 더우니까 우통 벗죠. 한 9시 10시부터는 더워요. 이미 벗죠 그냥. 그럼 런닝셔츠 갈색 런닝셔츠만 딱 입고 작업하는 거예요. 삽질 좋아. 저는 막 20살 전까지는 진짜 그냥 집에 앉아만 있는 애였거든요. 운동도 안 하고 학교에서 축구하면은 저기 구석에서 땅 따먹게 하고 있는 애가 저였어요. 근데 이제 완전히 제가 바뀔 수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군대에서는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몸도 뚱뚱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운동 좋아하는 애 뭐 이런 인식이 있어서 삽질? 나 삽질은 생전 처음이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막 열심히 했어요. 땀 막 나고 막 여기 진짜 촌스럽게 막 타고 여기 런닝셔츠 자국으로 막 타고 그래도 너무 막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저희는 팔을 걷으니까 팔 바싹 걷을 수 있는 데까지 다 태우고 그게 까맣게 되는 게 진짜 멋있는 로망이었거든요. 그때만 그랬겠지만 우리들끼리의 로망으로 막 서로 경쟁적으로 더 막 우통 벗고 태우고 막 작업하면서 막 태우고 이랬는데 그때 진짜 기가 막힌 기억이 뭐냐면 진짜 그렇게 덥잖아요. 그러면 어느 날은 진짜 너무 더운 거예요. 물 마셔도 이게 가시지 않는 갈증 같은 게 있어요. 그러면은 거기 수도가가 있는데 지하수 끌어올리는 거죠. 지하수 진짜 차갑잖아요. 여름에도. 작업 막 한창 하다가 등목하러 가자 해가지고 이제 담배 필 사람 담배 피고 등목할 사람 등목하러 딱 가는 거죠.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엉덩이에 수건 하나 딱 끼고 딱 엎드려 뻗쳐 한 다음에 쫙 해주면 우와 너무 시원한 거예요. 너무 진짜 그 쾌감? 막 땀 흘리고 덥고 막 이런데 그 차가운 지하수로 몸을 쫙 하고 나서 또 일어서자마자 증발해 버리거든요. 몸이 그 아주 찰나지만 뽀송뽀송해지는 그 느낌. 오히려 이 더위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 느낌이 진짜 뭔가 이질감 있으면서도 너무 묘하게 쾌감이 있는 거예요.
근데 그건 진짜 여름에만 느껴볼 수 있는 거거든요. 진짜 땡볕 찌는 그런 계절, 그런 상황에만. 제가 군대에서 여름을 이제 3번 나고 제대를 했는데, 저는 그때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여름을 기다렸고, 뭐 겨울도 물론 뭐 나쁘진 않지만 여름이 진짜 재밌었다.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이후로 더 오히려 이제 내 최애 계절이 뭐냐? 여름이다.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여름을 좋아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이제 동남아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, 이제 아내는 동남아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. 더위도 좋아하고. 그래서 처음으로 제 푸켓이라는 데를 동남아를 가게 됐어요. 저는 동남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동남아가 뭐가 좋지라고 생각했는데, 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제가 처음 느꼈던 건 훅 덥다는 거예요. 훅 더운 거.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? 한국의 그 더위와는 좀 다르고, 좀 이 온도는 더 높고 습도는 약간 더 낮은 그런 훅 찌는 그 느낌이 있었어요. 약간 습식 사우나?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습식 사우나라면 거기는 약간 덜 습식 사우나인데 온도가 조금 더 높은 느낌. 뭔지 아시죠? 근데 또 비가 쫙 내리면 순간 시원해지는. 그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. 그리고 한국은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. 저희가 생활을 하는 곳이라 막 뭐 어떤 날은 이렇게 옷이 땀이 조금 젖으면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. 뭐 중요한 약속이 있다거나, 아무래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 쓰이는 날들도 조금 있는데, 거기는 이제 휴양지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옷이 뭐 땀에 젖든 말든 상관없고, 그리고 조금 한국에서는 이제 단추를 뭐 한두 개만 풀릴 수 있다면 거기는 뭐 3-4개 풀러도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자유로움과 땀이 여기 이제 송글송글 맺혀 있는데 셔츠 가운데 이제 딱 보이는 그 느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진짜로 덥다? 그러면 숙소에 있는 수영장에 바로 들어가면 되고, 더 덥다 그러면 숙소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너무 빵빵하고, 그러니까 에어컨 빵빵한 데서 있다가 이제 좀 몸 좀 풀어볼까 하면서 딱 나가면 그 더위가 싹 들어오고, 덥다 싶으면 수영장 싹 들어가고, 또 나와가지고 땡모반 딱 먹고, 음식도 너무 맛있고, 그 더운 나라에서 먹는 그 음식의 특유의 그 맛들이 저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. 똠양꿍, 뭐 또 뭐 있죠? 팟타이, 뭐 쌀국수, 뭐 어쨌든 뭐 볶음밥, 무슨 종류의 음식이든 너무너무 다 맛있는 거예요. 내가 더운 나라랑 잘 맞는구나, 이거를 그때 또 알았는데, 그 이후로 뭐 베트남, 다시 태국, 뭐 방콕도 가고요. 뭐 나트랑, 다낭, 호이안, 뭐 또 어디 갔을까요? 굉장히 여러 나라 가보려고 했습니다. 싱가포르도 가봤고요. 동남아라는 데가 뭐 물론 물가도 싸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,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가 더워서 좋아요. 이번에도 잠깐 태국 놀러 갔다 왔었는데, 휴가차 갔다 왔을 때도 딱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그 더위, 그거에 내가 동남아 갔구나, 부담되지 않는 이 편도 너무 좋더라고요. 진짜 쉬다 왔고, 이번에는 진짜 숙소에서 거의 에어컨도 안 틀었어요. 물론 모기 때문에 문도 못 열었지만 한 26도 7도로 해놓고 살았어요. 그래도 좋더라고요. 땀 흘리는 것도 너무 좋고, 또 더우면 수영장 들어가면 되고. 그래서 그만큼 제가 이제 더위, 여름 이런 거가 좋아졌다,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참 어떤 태도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진짜 싫어했던 여름이 이렇게 좋아지는 경험을 이제 20년간 겪으면서, 사람이 어떤 것들은 영원할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구나, 이런 걸 좀 알게 되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이건 꼭 이럴 거야 라고 딱 판단하거나, 저건 저럴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한다거나,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는 게 사실은 좀 위험하달까? 위험한 것까지는 아니고, 뭐랄까,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어떤
여유를 좀 가져야 될 필요도 있겠구나. 나만 해도 이렇게 바뀌는데 다른 사람, 다른 환경, 다른 그 어떤 것들은 더 쉽게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닐까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사람을 바라보고 내 자신에게도 뭔가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겠다.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. 네. 뭐 오늘은 이전 영상과는 좀 다르게요. 어떤 뭐 실질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아니고 그냥 제 어떤 긴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해봤습니다. 네. 20년간의 변화를 20분 만에 좀 해봤는데요. 어떻게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여러분께서도 생각해보면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러네?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. 한두 가지 정도는.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깊게 사유하다 보면 또 재미도 있고 또 인생의 흥미로운 지점들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오늘 영상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그런 질문들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